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다뤘었어요. 롤플레잉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그거를 직접 만나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롤플레잉을 연습을 해보자. 제가 그거를 준비하면서도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조기 취업을 나가 있는 한 학생이 너무 고맙게도 피드백을 보내줬어요. 알다시피 현장 지금 벌써 이미 조기 취업을 나가면 동영상 강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친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고객 접객이고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마침 우리 현장 실무 수업에서 그 부분을 다뤄줬고 롤플레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자기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당장 필요한 얘기였다고 어, 그렇게 그 동영상 강의가 도움이 됐다고 피드백을 줬거든요. 사실 나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리액션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뭐 과제만으로 이걸 판단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데 그 피드백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줘서가 좋은 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구나. 이걸 되게 생동감 있게 느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나름 되게 뿌듯하고 어, 고맙고 그랬어요. 피드백을 뭐 좋은 얘기로 피드백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누군가한테 단 한 명이라도 이게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게 나를 되게 기쁘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교수님 이거는 좋았고요. 이거는 좀 안 좋아요. 괜찮아요. 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괜찮아요. 물론 버릇없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매너, 친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 범절 이런 거에 대해서 했잖아. 그런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톡이나 내 전화번호 모르지 않잖아. 아, 교수님, 이왕 동영상 만드실 때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톡 보내도 되고, 문자해도 되고, 전화해도 돼요. 알지? 낮 시간에만 하는 거야. 저녁 시간, 새벽 시간에 이럴 때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드백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는 거고, 그래야지 나도 여러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줄 수가 있고, 물론 NCS 과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강의 계획서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서, 어, 대면 강의를 비대면으로 하듯이, 우리가 그 NCS를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절대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우리 소통해야 돼. 소통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그런 말 했다고 내가 점수를 디스하거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로 한지, 뭐가 배우고 싶은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나한테 말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지난번 과제에 내줬던 거 롤플레잉을 해본다라던가 그런 것들은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러분이 써서 보내서 그거 그 순간 지어내고 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직접 해보라고 했던 거, 뭐 가족 누군가를 데리고라던가, 뭐 남친 여친을 데리고라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라도 롤플레잉을 해보는 것 자체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100번 해봤는지 1000번 해봤는지가 현장에서 티가 나거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도 바로 드라이를 들어갈까 하다가 조금 연장해서 더더더 고객님을 지금 접객하고 샴푸하고 이런 게 가장 많이 먼저 하는 현장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좀 더 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자료를 준비를 해 봤어요. 자, 그래서 예의 범절 갖추고 친절하고 뭐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젠 좀 잘 알았을 것 같고,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면 고객의 개념부터 한번 보자면 이제 뭐 고객이라는 단어 자체도 한문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볼 고, 손객,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다, 관찰하다, 마음에 두다. 고객님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어, 우리가 손님을 잘 돌아보고, 챙겨주고, 관찰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대상으로. 자, 과거에는 고객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기업 위주의 제품을 개발했다라면, 지금 현재의 고객의 개념은 고객을 감동하고 감동시키고 실현시켜야 감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과거하고 현재는 좀 고객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에 오시면 어떻게 고객님 단순하게 어떤 헤어 서비스를 받으러 왔으니 그것만 잘해주면 돼. 고객님이 어떤 헤어 제품을 사러 오셨으니 그것만 판매하면 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객이 그때 어떤 무엇을 원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용실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머리가 할 때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당연히 머리가 길어서 지저분해져서 뭐 머리가 자라나서 염색을 더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헤어에 대한 니즈가 있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용실을 찾으시는 고객님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헤어를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해서라는 거는 감정의 변화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어. 그래, 오늘 머리나 바꿔볼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는 진짜 머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데, 감정의 변화, 어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머리만 해주는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고객님들 중에 가끔 날이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러 온 거예요, 미용실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우,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여기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한테 서비스를 받고 챙김을 받으면서 그걸 풀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용하는 사람이지 감정을 다스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서비스를 우리는 해주는 입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 미적인 것만을 다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삼각형 모양을 보면, 자, 맨 밑에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내가 이 미용실에 이 정도 수준의 미용실에 왔을 땐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라고 했던 기대치와 그 서비스의 가치가 같았을 때 저 정도야.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고객 만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나는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와,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잘해주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거고, 제일 꼭대기는 나는 이 정도를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100%를 더 해내네? 이런 만족도가 생겼을 때 고객 감동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일단 30초 안에 다 좌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고객님이 처음에 들어와서 머리를 마무리하고 돌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제일 많이 보는 분이 아마 여러분일 거예요. 디자이너 선생님 만나는 건 잠깐이야. 시술할 때 물론 보지만 또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바쁜 경우에는 중복으로 예약을 잡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했느냐가 그 고객님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안 높여준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물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디자이너 선생님의 역량이겠지만 말고 샴푸, 뭐 중간에 모셔오고 그리고 서비스 음료 드리는 거, 그 외에 고객님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프로세싱 타임을 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다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비단 거기서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작은 일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잘 해내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이 일들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 고객님을 잘 챙기고 고객 감동을 일으키기까지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해내는 거라는 거지. 그걸 잘 해내야 그다음 스텝, 그다음 스텝, 그다음 디자이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객은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나뉘어요. 외부 고객은 당연히 우리에게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을 뜻하는 거고, 내부 고객은 나와 같이 일하는 선후배, 디자이너 선생님 내지는 리셉션 선생님들 다 같이 다 그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외부 고객한테도 친절하고 잘해야 되지만 내부 고객한테도 여러분들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부 고객, 만약에 선배든 후배든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데 자기들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짜증내면 여러분도 싫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거나 예의 없게 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외부 고객을 뭐 대접하듯이 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힘들면 같이 일하는 친구도 힘들겠구나.' 하고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하는 마음으로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예우 대우를 안 해 주는 거를 그런 걸 참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줄은 알아야 돼.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를 잘 지키는 범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내가 정말 예의와 매너를 다 지켰어. 나는 너무 잘했어. 뭐 나만 생긴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가 돌아봤을 때, 자아성찰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환경이 정말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그럴 때는 그런 걸 참으란 얘기 절대 아니죠. 잘 지혜롭게 해치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일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색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줄도 알아야 돼요. 뭐 옛날처럼 좀 주먹국으로 참으란 얘기는 아니고, 다만 고객의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을 잘 응대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객 접점하는 순간이 Moment of Truth라고 MOT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여기서 보다시피 스페인의 투 용어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투사가 소하고 막 싸우다가 얘를 한 방에 제압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근데 우리는 고객 접점의 그 시간, 딱 그 타이밍을 우리는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말을 하는데, 진실의 순간, 결정의 순간. 이 순간이 고객님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딱 첫인상이라는 거야. 이미지를 결정짓는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먼트 오브 트루스를 잘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잘만 해내면 그 다음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고객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한바구음 웃어주시면서 제대로 눈빛 맞춰주면서 인사해주면 고객님은 거기에서부터 그냥 녹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놓쳤어. 방금 JS 고객님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근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 다음 고객님 오셨을 때 인상을 쓴 채로 고객님을 접객해. 그러면 그 고객님은 쟤 왜 저래? 나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머리하러 왔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을 만나는 그 매 순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웃는 거, 몇 시간 동안 웃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객님은 처음 오자마자의 딱 이미지를 여러분한테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또 오늘 그날이야.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약을 먹어보고, 약을 뭐 억지로 먹으란 얘기는 아니야. 내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진통제를 먹는다든가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쉬는 게 나아. 정말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몸이 아파서 오늘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낫지. 내 인상 쓰고 내가 내 컨디션 조절 못하는데 고객을 적객하는 건 서로에게 다 마이너스야.
여러분 이미지도 망가질 수 있고, 또 고객님은 이 미용실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많은 것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날이라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아프고 웃으면서 서비스를 못할 것 같으면 그거를 위에 분한테 잘 말씀드려서 쉬는 게 맞아.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방금 어떤 내가 개인적인 일, 뭐 남친하고 싸웠어, 여친하고 싸웠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을 맞을 때는 늘 새로운 고객님 만날 때마다 참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접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뷰티 고객님의 접점 요소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드웨어 중에서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여러분들이 조성하는 거 아니죠. 그건 미용실이 어떤 분위기로, 어떤 환경으로, 그리고 어떤 홍보 자료를 했는지, 어떤 제품을 쓰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아니고, 자, 소프트웨어, 규정과 규칙, 이것도 위에서 잡아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따라야 되는 입장이지만 업무 처리 절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휴먼웨어,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임할 것인지, 표정과 복장, 응대 태도,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자, 오늘 우리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샴푸하는 거, 요거 좀 오늘 해볼 거예요. 바로 드라이를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현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샴푸할 때일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뭐 제가 과정에 그때 뭐 NCS 교정할 때 못 넣었지만, 아마 대면기 수업을 했어도 분명히 짝을 지어서 샴푸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도 리마인드 교육, 여러분들 샴푸는 안 해보진 않았을 거야. 1, 2학년 동안 샴푸를 분명히 배웠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샴푸 방식이 다 맞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람마다, 미용실마다의 샴푸 방법은 다르나 그래도 고객님을 응대하고 그거를 해나가는 거는 거의 과정은 같죠.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샴푸하는지, 지압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 보셔도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님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리드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걸 보려고 잠깐 만져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샴푸 고객을 대하는 자세는, 고객이 들어오시면 눈을 마주치고 밝게 웃고 인사를 하고 허리 숙인다. 이거는 아주 처음 접객 때죠. 그리고 고객을 자리로 안내할 경우 고객보다 한두 걸음 앞선 상태에서 안내한다. 저 손동작 보이시죠? 이거는 전 시간에 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처음 고객님을 접객하고 고객님을 인사하고 마주하고 가운까지 갈아입혀드리고 자리로 옮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 선생님 샴푸를 요구했을 때 이제 샴푸로 가는 상태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샴푸를 하는 고객을 대할 때 복장 일단 내가 단정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치마를 입고 있었을 때도 되게 그것도 반듯하게 복장, 유니폼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헤어스타일이 샴푸할 때 너무 내 앞머리가 치렁치렁해서 내 긴 머리가 고객님 얼굴에 닿거나 움찔움찔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단정하게 하시고, 샴푸할 때 불편함이 없이 하시고, 행여라 우리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없을 거라고 난 믿지만, 사실상 담배는 기호식품이에요. 그런데 서비스업, 특히나 이렇게 고객님과 밀착이 돼서 근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특히나 스킨케어, 헤어, 이런 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되죠. 담배를 피고 자기는 이제 그 냄새를 없애겠다고.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피워야 되니까 얼마나 진하게 피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고 거기다 향수까지 떡지떡지 뿌리면, 와, 그 냄새 절대 본인 담배 피는 사람 모를 거야. 담배 안 피는 사람 100% 알아. 정말 싫어요. 이거는 차라리 나를 처음에 인사할 때 찡그리고 인사하는 게 낫지, 이 냄새를 가지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진짜 괴로워요. 나도 제일 싫어하는 거고. 아마 요즘에 금연하는 사람들 원체 많기 때문에, 특히 고급 살롱일수록 고객님들이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야. 냄새. 물론 뭐 샤워를 안 했어. 근데 내가 막
약간 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애과증이 있어서 뭐 겨드랑이 살짝 냄새나. 뭐 이런 경우라면 본인들이 알아서 데오도란트를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가장 심한 게 사실은 담배 쩌든내예요. 그리고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한 또 덧바름 향수. 이거 정말 미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는 그걸 피우고 뿌린 사람이라서 모를 수 있으나 고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요거는 주변 친한 사람한테라도 대놓고 말할 수 있게끔 물어봐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톱 및 액세서리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샴푸를 할 때 덜렁덜렁덜렁거려서 소리를 낸다든가 고객님 모발을 건드려서 힘들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되고요. 그러지 않는 액세서리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진 자유니까. 뭐 시계도 괜찮고.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그것이 불편함을 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손톱은 매니큐어나 그 젤을 하는 건 괜찮아. 그것까진 괜찮은데 손톱이 너무 길어서 두피 이렇게 마사지할 때 자꾸 자극을 한다든가 찌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손톱은 좀 짧게 색깔을 뭘 바르는 건 괜찮아. 스킨케어 쪽 하는 사람 아니고는 헤어 하는 사람들은 젤 네일 하는 것까진 괜찮으나 그것이 너무 손톱이 길어서 두피를 자극하거나 뭐 여기다가 스톤 같은 거 막 박아 가지고 고객님 머리 막 샴푸할 때 머리 다 뜯기게끔만 안 한다면 괜찮다는 거. 자, 샴푸 종류 요런 것까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백 샴푸를 보통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드 샴푸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하는 정도. 그리고 와식 샴푸라고 하는 누워서 하는 걸 많이 하고 누워서 하는 것도 거의 뒤에서 하는 거죠. 요 샴푸대를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뭐 이런 내용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샴푸 시 사용하는 용어. 고객님, 샴푸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손히 안내하는 거죠. 손의 방향은 샴푸실로 향한다. 말씀드렸었죠. 고객님, 샴푸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앉혀 드릴 거고, 고객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샴푸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하고 냅둬요? 아니죠. 모발이 도기에 잘 엉키거나 도기 밑으로 머리가 들어가지 않게 머리카락을 잡아주면서 목을 받쳐주시면서 누우실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발 상태를 잘 잡고 목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뒤로 누울 수 있게 뭔가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서 고객님 그대로 편안히 뒤로 누워주시면 됩니다. 누워주십시오. 뭐 누워주세요. 이런 용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객님 모발이 샴푸 독이 목선 있는데 끼진 않았는지 잘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주십시오는요. 이전에 타올이라던가 샴푸 케이프 있잖아요. 샴푸 가운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목에다 케이프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샴푸보. 그거를 두르셨는지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먼저 샴푸실로 안내해 드리고 타올로 이렇게 안에 다 옷 이염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케이프 둘러주시고 모발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뒤로 누우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고객님이 편하게 누우셨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페이스 커버라고 해서 그런 것도 두르고 내지는 타올을 두르거나 거즈 같은 걸 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해주신 다음에 자 고객님 샴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객님 시술 어떤 시술을 하실 전이라 샴푸는 두피에 자극 없게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뭐 펌 시술이라던가 그쵸? 염색 전에는 샴푸를 안 하니까요. 펌 시술 내지는 클리닉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고객님 물 온도는 적당하십니까? 물 온도는 팔목에다가 내 안쪽 팔목에다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고객님 눈피에 살짝 대보시고 그렇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댔다 떼면서 고객님 물 온도는 적당하십니까? 물어보시는 거고 고객님 목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머리를 들거나 힘을 주는 경우에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고객님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 애교 있고 좋죠. 자 고객님 좀 더 헹구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이건 샴푸를 하고 났을 때 그런 다음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는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할 때는 어떻게 벌써 머리를 헹구고 나서 타올 드라이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타올로 터번을 만들어서 치렁치렁하게 뭐 물 질질 흐르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는 용어인 거예요. 자 갑자기 말이 빨라지죠. 해줘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서 이래. 자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래요. 요렇게
작업 시술 의자 샴푸만 보여준 건데, 자 이거를 어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우리 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돌려봤었는데, 우리가 샴푸를 일단 하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다시 이론으로 여러분 뭐 샴푸하실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보다 이론을 지금 좀 간단하게 해 드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샴푸 도기를 이용해서 찍어 놓은 동영상이 지난 학기에 다른 학교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 드릴 거예요. 자 샴푸하실 때 샴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술을 할 때 간단하게 샴푸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고객님이 보통 샴푸를 안 하신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미용실에 오시기 전에 막바로 샴푸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볍게만 하면 돼 진짜로. 그러나 고객님이 샴푸를 하고 뭐 머리 스타일을 만지신 다음에 바깥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들, 그럴 때는 프리 샴푸라고 해서, 프리는 전 단계의 샴푸예요. 그러니까 본 샴푸 전 단계의 샴푸를 말하는 거예요. 요럴 때는 때를 가볍게 먼저 제거해 놔야지만 거품이 나요. 그래서 되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처음에 빠르게 거품을 바로 두피 쪽에만 도포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거품을 살짝 닦아낸 다음에, 그것도 깨끗하게 닦을 필요 없어요. 그다음 샴푸 한 번 더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샴푸를 해내고 두 번째 샴푸가 본 샴푸가 들어가면 지그재그 이렇게 pin칭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샴푸를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잘 헹궈내고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서 두피에는 트리트먼트가 가지 않고 모발에만 트리트먼트를 발라준 상태에서 다시 두피 마사지가 살짝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잘 헹궈주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고 고객님 프리드라이 하는 것까지 동영상이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요. 이게 조금 급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샴푸에 대해서 좀 보시고, 제가 샴푸 동영상에는 이미 그전에 다른 이론 수업 샴푸 이론 때 막 이론을 많이 했던 터라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말은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샴푸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겠으나, 왜 응용 포마 실습했을 때 샴푸 안 하진 않았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이번에 내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고 말했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샴푸 수업을 했던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내지는 나한테 다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톡을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수업에 동영상 보시고 샴푸를 과제로 해볼 순 없잖아. 지금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샴푸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로 프로세싱을 풀어서 그걸 정리해서 내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과제란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내시면 돼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잘 넘겨보자고요. 그래서 동영상 잘 보시고 샴푸하는 것도 까먹었다면 잊지 마시고 리마인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